구독자 여러분, 녹조의 조현상입니다. 목소리는 나오는데 몽타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약간 뽀삭뽀삭해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제 멀리서 합천에 있는 아우가 이곳 정읍까지 와서 난시를 좀 둘러볼 겸 형님도 좀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해서 와가지고 어제 좀 약간 목을 좀 적셨죠. 과음을 했습니다. 조금 상태가 극히 아름답지 못해서 몽타주는 생략하고 바로 난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주시기를 난 잎의 무늬가 색을 발색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정확한 질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홍화를 피우는 잎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나요? 헛갈립니다. 여튼 지난번에 제가 색을 발색시키는 요소들, 어떤 색의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죠. 카로티노이드계와 안토시아닌계,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등황소 계열과 화청소 계열,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등황소 계열의 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는 두 가지의 구성 물질로 인해서 황화, 주금화, 그리고 주등화, 주홍화 등등 이런 개체의 발색시키는 요소가 있고, 두 가지 구성 물질이 합쳐지는 배합의 양에 따라서 그 꽃잎에 나타나는 색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홍화를 발색시키는 인자는 흔히 이제 홍화계는 안토시아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아니딘을 비롯해서 후라본 또 여러 가지 6가지의 물질이 팔레트에 6개의 물감을 쏟아놓고 조금씩 배합하는 그 농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듯이 홍화도 이제 홍화 또는 적화, 자화, 핑크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등황소나 화청소류가 꽃잎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색이 잎의 전면에도 깔려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잎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잎의 얼룩진 모양새를 보고 이것은 홍화다, 이것은 황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난초 속은 난초만이 아는 건데 어떻게 잎을 보고 색이 뭐다 말할 수가 있느냐. 그분 말씀도 맞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등황소 계열의 색소 인자는 그 개체가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황소와 엽록체의 결정이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단독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좀 페인트로 치면 유성 페인트와 같다. 그래서 잘 이렇게 어울려지지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안토시아닌계인 화청소 계열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잎면에 깔려 있으면서도 상당히 엽록체와 잘 혼합이 잘 돼서 잘 번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홍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화 있죠. 삼홍 혹은 장단, 이런 경우는 이제 잎과 꽃이 아주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얼룩얼룩 이런 은은한 서방 같은 무늬가 잘 녹아있는,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이 잘 녹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황화 계열이나 주금화 계열의 인자들은 잎면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발색 인자가 아주 그 조건이 좋다거나 혹은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이 과다했을 때, 활력제나 좀 비료를 좀 과하게 섭취했을 때 잎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제가 좀 한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잘생겼습니다. 멋지죠? 이 친구는 황두화의 대표적인 주자, 금맥이 되겠습니다. 금맥은 이제 황두화인데 이렇게 잎면에 얼룩얼룩한 결정체들이 나타나 있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야, 그거 바이러스 아니야? 아닙니다. 정확한 무늬죠.
그리고 황화를 발생시키는 등황소가 많이 녹아 있어서 이렇게 잎면에 엽록체와 구분되어서 단독 결정체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이제 아주 특징 있게 잘 나타나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는 두 대가 잘 달려 있는데요. 아직까지 화통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태가 멋지죠. 3월쯤에는 아마 멋있는 금맥의 꽃송이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화는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홍과 장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출도 있죠. 그렇게 잎면에 잘 나타나는 그런 잎면에 녹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번지듯이 물감이 번지듯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무늬가 이제 홍화의 대표적인 무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홍화 오로라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명품이 별로 없어서 이 오로라는 제가 예전에 꽤 한 촉이 수십만 원을 호가던 시절에 한 촉을 사서 지금 이렇게 배양을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얼룩이 이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물감이 번지듯이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 있죠. 이 면에도 간혹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잘 보이질 않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홍화 장단은 이제 제가 이 친구는 꽃잎도 적화 계열로 아주 밝은 어두운 적색의 홍화 계열입니다만은 이 친구는 이제 화경까지도 검붉게 물이 드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굉장히 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홍화는 나타나기도 하고 또 화청소가 과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잎면 전체에 번져 있으면서 간혹은 이제 이렇게 녹이 부족해서 일소 현상으로 타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엄청난 꽃을 피우는 홍화밭에서 제가 체란을 해왔습니다만은 신화촉은 아직 무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란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본능상 엽록체를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아마 신화가 나올 때쯤에는 좀 더 밝은 색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비교 설명을 해드렸죠. 등황소 계열은 단독 결정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단독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얼룩 무늬가 전무늬처럼 나타난다. 홍화 계열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번지듯이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타난다. 일단 이 두 가지 가장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초 속은 난초만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이 서반 무늬는 은은하게 서반이 잘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가요? 잘 잡혔습니다. 은은하게 서반이 잘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 녹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 저거는 홍화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홍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황산반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꽃 사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쪽 모퉁이에다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전면 3반입니다만은 전면 3반호입니다만은 발색이죠. 후발색입니다. 이제 서서히 극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신화촉인데 아직 발색이 덜 되었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후발색은 색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후발색이어도 처음에 진하지 않을 뿐이지 밑에서부터 기부해서 나올 때 연하게라도 무늬를 차고 나오는 이런 개체들은 색이 나올 확률도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후발색으로 많이 색이 벗어져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친구는 핑크색의 색을 발색시키는 핑크 산반 복색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꽃 사진도 제가 한쪽 귀퉁이에다가 저쪽 우측 귀퉁이에다가 제가 예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은은하게 잎면에 깔려 있는 것이 영락없이 홍화로 판단되기 쉬운, 홍화로 판독되기 쉬운 그런 잎이죠. 이제 산채 촉인데요. 올해 첫 꽃을 달았습니다. 처녀개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채를 해온 후에 아무리 봐도 홍화죠. 그래서 홍화와 같은 발색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1월 초에
1월 한 3, 4일경에 화통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수태 처리만 해 두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극황색의 황화로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렇게 얼룩 전무늬 형태로 단독 발색 인자 개체로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되는 등황소임에도 불구하고 잎면에 퍼지듯이 그 홍화의 화청소가 녹듯이 이렇게 전면으로 녹아서 꽃송이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홍화가 아닌 황화가 발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어떤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은 참 여러 가지의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개략적인 것은 뭐 그럴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난초 속은 난초만이 알 수 있다. 결론은 그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난초라는 식물은 끝까지 길러가면서 꽃을 확인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또 모르죠. 아직 이제 꽃송이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더 빨갛게 홍화로 발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도 황화로만 펴져도 아주 훌륭한 모양새죠. 굉장히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꽃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 특징 없이 제가 난실에서 며칠간 산을 또 못 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소재거리로 영상을 제공해 드릴까를 생각하다가 구독자 여러분께서 주신 그 질문에 대한 색화가 난잎에 나타나는 형태 혹은 홍화를 피우는 난잎의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영상을 담았고요. 이제 뭐 봄이 멀지 않았죠. 지금 제 난시라도 이제 화통들이 많이 씌워져 있고 또 저쪽에는 또 한 50여 분 넘는 난들이 아직 갈대발 밑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2월 한 10일 경쯤에는 모두 다 어느 정도 햇빛을 주고 부드러운 햇빛을 주면서 개화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도 멀지 않았고 봄도 멀지 않았습니다. 에라님들께서 애타게 그리워하시던 드디어 꽃송이를 마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여튼 마지막 가는 겨울 혹시라도 또 냉해 입지 않도록 난실 관리 잘 하시고요. 멋진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전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난꽃들을 피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